진짜 나 죽을 겁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5일 청룡 제2중대는 투이호와 서남방 약 20. 여기 상처가 흉터가 있으시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벌어진 건데. 이제 계속 좀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또 이러한 유공자들이 있다, 이런 희생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6월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공훈에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겨난 소중한 하루인데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 젊은 청춘을 바쳐 지켜낸 조국의 땅, 국가의 부름, 국민의 안녕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 소중한 하루를 지켜내준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야전에서 두루 거친 육사생도 2기 출신 박경석 장군. 6.25 전쟁 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병의 몸과 마음에는 그때의 기억이 문신처럼 남아있습니다. 1950년 바로 그 해 12월 중순경,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공격을 하다가 평창 북쪽 1077고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목표 지역에서 탈취했다고 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는 순간에 그 산꼭대기에서 이민군들이 일렬로 벌떡 일어나더니 수류탄을 던지더라고. 여기 적자기점. 여기 상처가 흉터가 있으시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벌어진 건데 이걸 바느질하는 실로 꾸며낸 거야. 그래서 자꾸 가지고 70년 됐는데도 바꾸가 남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자 고막이 없어요. 당시 그 수류탄 충격으로 인해서 파편에 이쪽에는 엉망이야. 그래 이쪽 하나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지. 육군사관학교 입교 후 20여일 만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17세의 어린 나이로 전쟁터에 투입됐던 그는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됐습니다. 부대에서는 당시 박경석 소대장을 전사자로 처리, 국립현충원에 가묘를 설치하고 집에서는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사단장이 딱 오더니 동무 나이가 몇이요? 예, 17살입니다. 아니 국방부는 어떻게 17살을 육군소위를 시키나? 아닙니다. 4년 후에 육군소위가 될 텐데 인민군이 남침하는 바람에 소대장 요원이 부족해서 소대장 요원으로 충원돼서 육군소위가 돼서 전쟁에 투입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더라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감독도 경계도 안 하고 만대로 이제 완전히 나았을 때까지. 이후 원대에 복귀한 그는 1950년 평창전투 전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베트남전에서는 맹호부대 제구 대대장을 맡아 최고 무공수운인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오가면서도 기억의 공유를 위해 기록을 멈추지 않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야정 경험을 토대로 총 83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나라를 지킨 군인이자 역사를 기록한 문인. 누구나 기록을 남겨야 된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 역사가 무너진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난중일기를 써서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위대한 족적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기록의 중요성을 의식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의 중요한 사건 족적 다 기록을 했다고. 그게 내 기록의 시작이고 문단에 출발하기 위한 스타트였지. 역사의 산 증인인 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젊은이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용기, 또 역사를 위해서 조국의 뭔가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을 1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내 노병으로서의 부탁이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영혼이 잠을 자는 이곳. 박경석 장군이 아내 김혜린 씨와 함께 찾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왔습니다. 형님 박경석 장군의 묘 앞에 서니 시간이 흘러도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게 미안합니다. 모두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에 충성했던 분인데 저보다 먼저 누워 계시니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명복을 빕니다. 바로 이 무덤에 계신 영현들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을 못 본 영현들에게 삼가 보고드립니다. 전쟁과 이별을 겪고 남겨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밤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좀 잠꼬대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좀 많아서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나라에 그동안에 군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들을 하면서 매일 군인 생활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남아있기에 의미 있는 순간을 누리기도 합니다. 숱한 생사의 고비를 마주했던 전쟁터에서 끈끈한 전우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했던 사람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전우들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호는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베트남전에 함께하며 아플 때 죽을 끓여준 친형제 같은 전우를 찾은 이명종 참전용사는 고이 챙겨온 옛날 사진들을 꺼내며 이순국 참전용사와 추억을 나눕니다.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나라사랑 신문에도 한번 냈어요. 광고를 냈더만은 이 친구도 참 우연히 그걸 또 신문을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서 버려져 있는 신문에 그래서 보훈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나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사랑 신문을 보고 동명이인인 줄 알고 있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처에 연락해서 이제 선배님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베트남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와 이제는 마음 편히 술 한잔 나누고 싶다는 백충호 참전용사.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아니야. 백충호가 최고야. 야, 정말 백충호밖에 모르는 백충호 바보. 예. 생사고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적을 27번 만나가지고 12번 전쟁을 했어요.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우를 생각을 하고. 전우를 찾고 싶어하는 고령 참전 용사들을 위해 2020년 5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보고 싶다 전우야 캠페인. 이를 통해 보훈의 또 다른 가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 지원도 하지만 그런 것 플러스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추억을 다시 되살리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복 입은 영웅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좀 과제예요. 그리고 주변에 계셨던 경찰, 소방, 군인 이런 분들을 비록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즐기고 있는 이 현재를 담보를 해주고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호국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국가 유공자 및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 홍범석과 에이전트 H. 6월달 엄청 바쁘시겠네요 지금. 이제 바쁘고 오늘 이제 명패 달아드리기 하러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된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올해 그 수를 더욱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보훈처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군부대,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학생,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덕분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종호 장군 후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고 김종호 장군의 장남인 김관식 씨는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내려왔는데 춘천에서 방어하는 바람에 한 3, 4일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지. 참여하셔가지고. 그게 뭐 살한장은 30살에 했으니까 저 사람 애들이지. 그러니까 봤는데 진짜 40대 육군 참모 총장하셨으니까. 한신제라고 한신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년 해요. 세종시에서도 모집해주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나이 들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나고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 이렇게 가족들한테까지도 이런 명패를 달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싸워나간 수많은 전투. 열악한 전투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력.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나마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제 군인분들의 처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좀 내보자. 그래서 뭐 저희가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도 전달할 수 있으면 또 이런 부분들이 퍼져나가서 다른 분들도 알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됐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국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누군가의 목숨과 피로 빚어진 값진 희생의 참 가치를 기억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꽃피우기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대한민국.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어나가며 미래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한 호국보훈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다짐과 희생의 기억 공유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뜨거운 햇살 아래 노를 젓는 두 팔이 바삐 움직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물살을 가르는 힘찬 몸짓. 훈련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는 그의 두 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군복을 입은 지 1년째인 지난 2015년.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는 무릎 위, 왼쪽 다리는 정강이까지 절단해야 했고 화상으로 엉덩이 절반도 잃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저도 이제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 주변의 환경은 바뀌는 게 없거든요. 1년간의 재활을 마치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병사들의 보상 행정 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청년 유공자로 계속 군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점차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살겠노라 마음먹은 것도 그때. 일단 조정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이제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육군 참모총장님한테도 정작 제가 전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19년에 처음 이제 세계선수권을 나갔을 때가 제가 한 달, 2달 정도 훈련을 하고 이제 그 대회를 나갔어요. 24개국 중에서 16등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는 물 위에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군복까지 벗어 던지고 운동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메달리스트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올림픽에서 좀 메달을 따기를 기원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잡고 있죠. 그런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람들. 아까 배 타는 거 보니까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몸에 힘을 더 빼고 최대한 힘 빼고 밸런스 위주로 한번 연습 한번 계속 해보자 한번. 확확 돌던. 훨씬 민감해. 그러니까 민태는 그냥 잘 가는데 얘는. 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 제가 신인 선수 감독으로 하고 있을 때 처음 이제 같이 이제 만났는데 그때보다 이제 월등하게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최초로 아마 금메달 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는 종목 중 유일하게 뒤를 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조정.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제대로 마주하고 미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계속 좀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또 이러한 유공자들이 있다, 이런 희생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억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저희 사건만 잊혀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편이에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과거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알려지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음수사원 굴정지정이라는 한자 서가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우물을 판 사람의 마음을 기억해라 라는 거거든요. 호흡보호는 그겁니다. 몸의 보존 물론이고 기억을 보존해서 이 기억을 후세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 보훈의 가장 큰 핵심인데, 보훈은 곧 교육이거든요. 학생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보훈은 교육으로 승화돼야 된다. 이를 위해 연구소 건물 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운영.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역사 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일제시대 일본군이 직접 휴재 갖고 다니는 깃발이에요. 아주 중요한 깃발이에요. 오늘 설명할 거는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징병제에 대한 안타까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 청춘 만장. 이 깃발의 주인공인 20살의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내야 했던 고 정복래 씨는 할머니가 되어 자신이 죽으면 남편 대신 깃발과 함께 합장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설득을 했죠. 물론 그렇게 그 어머님의 유언을 들어드리는 게 도리긴 한데, 자식의 도리긴 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당신 아버지 어머님의 역사는 잊혀진다.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 품을 관에다 넣지 말고 우리가 기증받았어요. 그 자식도 훌륭하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기억하고 계승하되 미래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실현한 이들의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올바른 정책을 다각도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앞에 이제 책과 잡지가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동안 보훈에 관해서 국가나 보훈공단의 보훈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만 주로 해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보훈에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어요. 시민이 알 수 있는 보훈에 관련 자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단행본 출판 사업에 좀 힘을 쏟았죠. 어린이 교육을 위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그림과 만화로 쉽게 풀어낸 잡지는 1년에 2권씩 발행 중이며 보훈 관련 다양한 소주제로 14권의 단행본을 출판했습니다. 보훈을 그들만의 언어로 생각한다든지 과거 역사적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전쟁 이미지만 갖는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니다. 보훈은 우리 일상과 관련된 거고 우리 현지 역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다양한 주제로 담은 거예요. 오랜 시간 보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느낀 그는 보훈의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보훈 대상자들이 대체로 연로하시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수천 명씩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 대상자를 확장해야만 하겠죠.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국의 응급 재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윤한덕 선생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2019년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어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과정 희생당한 사람은 국가가 잊지 않는다. 끝없이 지원하고 그 정신을 선양한다. 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굉장히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역사학에서 신은 인간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 과거를